새로 난 요 근육 두 개 있죠? 흉쇄 유돌근입니다. 흉골과 쇄골, 네? 흉골과 쇄골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근육이라 흉쇄 유돌근이라 그러는데 요 근육 안쪽을 근육 위를 바로 잡지 마시고 근육에서 조금 안쪽을 잡아보시면 맥이 팔딱팔딱 뛰어요. 대개의 사람들은 여기서 뛰는 맥이 손목에 뛰는 목보다 강합니다. 목이 좀 강하게 느껴져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이쪽의 동맥이 손목에 있는 동맥보다 좀 굵어요. 그래서 강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동양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체질이 음체질보다 많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동양 사람은 기본적으로 머리통이 큽니다. 이 대갈통이 크다 보니까 피가 머리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쪽의 맥이 일반적으로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 우리같이 나이 든 동양 사람들은 여기가 큰 경우가 많은데 요즘 젊은 아들은 머리통이 작아가지고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인형입니다. 자, 인형은 양의 장부인 육부를 진단하는 것이고 총구는 음의 장부인 육장을 진단하는 것이다. 간, 심이죠. 간. 심, 이, 배, 심, 심포.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 이게 양의 장부고 이게 음의 장부입니다. 자, 인형에서 진단하는 것은 요겁니다. 총구에서 진단하는 것은 요겁니다. 자, 그런데 진단할 때 기본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구 진단이 우선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 음의 장부는 뭐라고 했어요? 기를 만들어내는 곳이라 그랬죠. 기를 만들어내는 곳. 양의 장부는 기를 사용하고 배설하는 장부라 그랬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장부가 더 중요해요. 물론 이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의 진단은 총구맥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인형맥을 꼭 봐야 할 환자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저분한테 맥을 처음에 종구맥으로만 침을 놨는데 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위맥이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종구맥을 안 볼 수가, 인형맥을 안 보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두 개를 따로 치료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한꺼번에 치료가 안 되더라고. 종구맥, 인형맥이 한꺼번에 안 고쳐져요. 종구맥에 홍맥이, 인형맥이, 위맥이 너무 강해요. 이런 분들은 만져보면요, 딱 적체가 딱 만져져요. 딱 만져보면 딱 이만큼 단단하게 채여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 총구는 음의 장부를 진단하는 것이고 인형은 양의 장부를 진단하는 것인데 치료를 할 때도 거의가 요걸로 기준으로 치료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도 맥 보실 때도 이걸로 보시면 돼요. 단지 여러분들이 꼭 그 맥을 봐야 될 것 중에 이 인형맥을 꼭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 이 얘기하고 별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두고 뇌경색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 설명을 해드립니다. 절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뇌경색을 걸리면 안 돼. 절대로 걸리면 안 됩니다. 왜? 오늘 이 강의를 이걸 듣는 순간부터 뇌경색은 미리 예방 다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뇌경색의 원리를 좀 아시면 돼요. 요래는 해야 돼.
머리통을 뒤에서 구에서 본 겁니다. 요 코입니다. 그래 앞뒤가 나오잖아. 코를 요래 보면 옆에서 보는 거잖아. 요쪽 뇌경색이라는 게 거의 뇌경색의 99%는 한쪽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한쪽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이쪽에 혈관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혈관이 이래 굵은 혈관으로 가다가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내 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모세혈관이 자 그림을 확대를 시키면 여기서는 굵고 점점 가늘어지겠죠. 뇌경색이 생기는 가장 큰 의미는 혈관이 좁아지고 가늘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혈관 속에 이물질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혈관이 석회화가 돼. 그게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우리 얘기하는 혈관이 석회화돼 이렇게. 이게 석회화되고 이렇게 좁아져 있죠. 좁아져 있죠. 그러면 이리 지나가는 혈관이 압력을 많이 받겠죠. 혈압이 올라가요. 이 좁아진 길에 이 찌꺼기들이 이리 지나가다가 그렇죠. 막혀. 처음에는 그냥 잘 지나가다가 왜 들어붙어. 이게 길이 좀 점점 좁아지니까. 이 인체가 참 재미있는 게요. 이렇게 들어가다 나중에 막혀버리잖아. 이렇게. 인체는 자기가 모자란 곳으로 피를 보내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자연 치유력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요 끝에까지 지금 피가 가야 돼. 목표가 여기, 꼬리 여기에요. 여기까지 피가 가야 되는데 막혀서 못 가잖아. 못 가면요, 인체는 어떻게 반응하냐. 펌프질을 더해. 이쪽 끝까지 피가 가도록. 팍팍 펌프질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펌프질을 한다는 것은 내가 피를 보내는 힘이 더 세진다는 거죠. 맥박이 커진다는 거예요. 맥박이 커집니다. 저 오른쪽이죠? 예? 왼쪽 맥박이 커집니다. 반대로 왼쪽이 이래 됐으면 오른쪽 맥박이 커집니다. 오른쪽, 왼쪽 양쪽 맥을 딱 잡아보세요. 한쪽 맥이 다른 한쪽 맥의 3배 이상이 되면 이것은 보름 이내 중풍 맞을 사람이에요. 이 쉬운 원리를 몰라. 한의사들도 모르고 의사들도 모르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요것만 잡으면 안 돼. 이까지 다 잡아봐야 돼. 맥의 크기를 우리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가 위에가 인형, 여기가 총구입니다. 총구 2개 양쪽에 이래 있죠. 인형에 양쪽에 2개 있죠. 여기 이렇게 2개 있죠. 그러면 어느 맥이냐? 제일 좋은 것은 요 크기가 4개가 다 같으면 제일 좋아요. 응? 그런데 이래 돼 있죠. 이거 2개는 큰데 이 2개가 작더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한쪽에 많이 갔으니까 한쪽이 작아질 수밖에. 그죠? 피가 한쪽으로 많이 가니까.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보름 만에 중풍 맞을 사람. 왜? 지금 현재 맥혀 있는 중에, 맥혀 가는 중이에요. 맥혀 가고 있어. 물론 피는 통해, 아직까지. 요게 뇌경색이고요. 완전히 맥혀서 이거 터지죠? 그럼 뇌출혈이. 그럼 뇌경색과 뇌출혈 어떤 게 심해요? 뇌출혈이 훨씬 심하잖아요. 그래서 뇌경색의 단계 중이야. 이게 아직 중풍 맞는다는 거는 터진다는 얘기고, 이게 이 사람은 지금 막혀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안 막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맥을 미리 우리는 보면 안단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잡아보세요. 이래 잡고 이거 잡아보고, 저녁에 잘 때 또 이거 한번 잡아보고, 좀 이상하다. 크기가 2배 정도라도 차이 난다. 이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법을 쓰시든지 아니면 급하면 찾아오든지 옆에 친구분들한테 해달라든지 그렇게 하시면 그럼 그렇지.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지. 병원에 가면 약물을 넣어서 이걸 녹여버리죠.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피를 우리 여기가 병목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병목 현상을 푸는 방법은 뒤에서 밀어 넣으면 병목이 풀립니까? 도로 뒤로 나와야 되죠. 빠꾸 몇 대가 빠꾸를 해줘야 되죠. 그걸 빠꾸도 시키면 돼요. 피를 거꾸로 돌게 완전히 거꾸로는 안 돼. 피가 세게 들어가는 걸 세게 못 들어가게 만들면 천천히 들어가게 만들면 이것들이 피에 녹아서 빠져나가겠죠. 그럼 고치는 거예요. 피에 녹아서 빠져나가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약물을 넣어서 녹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서 확 밀어 넣는 방법이에요. 밀어 넣는 방법은 그건 터지는 방법이에요. 이게 인형과 종구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반드시 인형맥을 꼭 봐야 될 때는 이 때문에 나머지는 어지간한 병 아니면은 총구맥만 가지고도 됩니다. 인형맥은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총구맥보다. 왜냐하면은 동맥이 굵기 때문에. 하지만 총구맥에 익숙해진 다음에 잡으면은 보여요. 이 총구맥에 어느 정도 이게 무슨 맥이다는 익숙해지면은 인형맥도 그때는 보여. 처음에는 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때는 무조건 총구맥만 열심히 잡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거의 모든 병은 총구맥으로 다 됩니다. 자, 음양의 구분 봅시다. 인형의 맥이 총구의 맥보다 크면, 자, 요 위에가 크면요. 요 위에가 총구맥보다 크면 양이 강하다고 그랬죠. 예. 양이 시라고 음은 허한 것이며 총구의 맥이 인형의 맥보다 크면 음은 시라고 양은 허하다고 할 수 있다. 자, 이거 기본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 몸에 병이 들면 병이 있는 곳에 그 병소에 피가 많이 간다 그랬죠. 그 머리 쪽에 병이 들면 머리 쪽에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맥이 커져요. 당연하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 아까는 양이 강하다 했는데 지금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면 허한 것이에요, 싫어한 것이에요. 그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상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게 맥이 약해져야 되잖아. 근데 인체는 병이 든 곳에 피를 보내니까 이게 커지잖아. 요게 우리 일반 사람, 서양의학을 생각하는 사람과 동양의학을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자, 허실의 개념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허실에 약간의 허실이 우리 상식하고 안 통하는 허실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헷갈렸어요. 아마 동양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처음 시작 부분은 이 부분이 헷갈릴 겁니다. 실과 허를 이렇게 놓고 보면 약자로 적을게요. 실과 허를 놓고 보면은 자, 실은 열매 실자입니다. 빈다는 비일 허자입니다. 한자를 딱 놓고 보면 이 열매 실자가 열매가 있다는 것은 튼튼하다는 뜻이죠. 아따 그놈 실하네 하면 이놈 참 튼튼하네 장군감이네 할 때 실하네 이라지 아 그놈 병 있네 소리 안 하잖아. 아 그놈 되게 허하니까 뭐 좀 먹여야 되겠네. 이게 허예요. 그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실허는 그렇죠. 그런데 한의학에서 동양학에서 생각하는 실허는 이것과 또 다릅니다. 한의학에서는 병을 놓고 볼 때 허한 병이 있고 실한 병이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허정이 있고 실정이 있다는 거예요. 실정은 실하기 때문에 생긴 병이고 허하기 때문에 생긴 병이 허정인데 허와 실 이거 조금 헷갈립니다. 이건 조심해서 들으세요. 실은 뭐야? 튼튼한데 뭔 실정이 튼튼한데 튼튼해서 병 생길 게 뭐 있어? 우리 상식이잖아.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허정은요. 기 동양학의 기본이 기라 그랬죠. 예? 기인데 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 양기 음기 말고 예? 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 사람 몸에 두 가지가 있어. 전기 사기.
정기라는 게 있고 사기라는 게 있다. 자, 사자는 악할 사자입니다. 악한 기운이 있고 정기는 좋은 기운이 있어요. 좋은 기운이 모자라서 병이 생길 수 있겠죠. 나쁜 기운이 강해서 생길 수 있겠죠. 한약에서 동양학에서 보는 개념이 이거예요. 좋은 기운이 모자라서 생기는 병은 허전이에요. 이거예요. 나쁜 기운이 넘쳐나서 생기는 병이 실전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허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실하고 달라. 아, 그놈 실하려는 때는 나쁜 기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기가 실하려는 뜻이잖아. 그죠? 근데 병률을 얘기할 때는 사기가 실하는 거예요. 병률. 자, 그렇다면은 인형맥이 강한 것이 건강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병이 생겨서 인형맥이 강할 수도 있고 원래 이 사람 체질 자체가 양체질이라서 강한 것도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구분은 여러분들이 차차 하세요. 지금 안 돼요. 병이 생겨서 강한 사람이 있고 원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체질이라서 인형맥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찾아오는 환자 아파서 왔죠? 그러면 강하면 사기가 강해서 생겼다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기가 강해서 인형맥이 커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허실 얘기 지금 좀 끝났죠? 자, 한열 얘기해 볼게요. 사람 몸이 따지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배속이 따지면 좋다 그랬죠. 그런데 뜨거워서 병이 생기잖아. 실제로 열이 나잖아요. 감기 걸리면 머리에 열이 나잖아. 왜 열이 나요? 그 열이 과연 장부가 뜨거워서 생긴 병이 열일까요? 장부에서 빠져나온 열이 머리로 올라간 거예요. 정작에 장부는 뜨거워야 되는데 장부는 뜨겁지 못하고 그 열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열을 뭐라고? 허열이라고. 장부가 뜨거워서 내 몸이 뜨거워서 내 몸이 펄펄 끓는단 말이에요. 내 몸 자체가 뜨거웠어. 이건 실일이에요.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요, 대장이 엄청나게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가지고 변이 바짝 말라버려요. 워낙 뜨거우니까. 열도 엄청나. 이건 실일이에요. 대장 자체도 뜨거워. 그런데 나머지 뭐 거의 모든 99.9%의 병들은 장부는 식고 열만 몸에 열만 나는 거예요. 이게 허열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실일로 생기는 병은 장티푸스 말고 없습니다. 전부 허열이에요. 그래서 약을 쓰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실열로 생기는 병은 열을 정무하게 내리는 거를 갖다가 몸을 아주 차게 만드는 약을 쓰지만 허열은 아니란 말이에요. 장부가 차니까 장부를 따시는 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약을 모릅니다. 그런데 허열인데도 몸을 차게 만드는 약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허열, 실열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열은 허열. 이 허열 마찬가지예요. 허열이 막 올라가면 이 맥이 커져가지고 커지게 돼 있죠. 그렇다고 그걸 보고 양체질입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병이 생겼어요. 실제로 병이 있는 맥과 병이 없는 맥은 맥을 보면 여러분이 한 1년쯤 보면 구분이 갑니다. 똑같은 혈맥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병이 있는 맥이다 아니면 이거는 병이 특별히 없는 맥이다는 여러분이 1년쯤 해보시면 구분을 해요. 어쨌든 당장 나를 찾아오는 환자는 다 아파서 오는 사람이니까 맥을 보고 맥대로 그냥 아 여기가 안 좋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아 요놈 잘 맞추나 못 맞추나 보러 오는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알아서 잘 대처를 잘 하셔야 돼. 참 그런 요새는 그런 놈 안 찾아오는데 한때 나한테도 그런 놈 많이 찾아왔었어요. 잘 맞추나 못 맞추나 보러 오는 사람이 꽤 있었다고. 자,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하지만 큰 쪽에 병이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인형의 맥이 큰 경우 양이 허하다고 할 수도 있다.
허와 실의 판단은 이렇게 애매모호하다. 양과 어느 쪽에 병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단순히 허하다 실하다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인형맥이 크면 병이 양의 병이 있고 종고맥이 크면 음의 병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다. 음양이 있고 현재의 맥 안에서 인형과 총구 어느 쪽이 큰가에 따라서 허실이 나누어지고 또한 거기서 오행의 허실을 따지죠. 자, 다음 페이지요. 예를 들어 목기가 모자란 데에 따라서 병이 생겨서 이 모자란 현맥이 나옵니다. 이 현맥에 인형이 크다면 담이 실하고 간이 허한 것이다 라고 한의학자들이 말하는데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 간과 담 사이의 허실만 보면 맞지만 몸 전체의 허실은 아닙니다. 금극목에서 자 상극 얘기 나옵니다. 상극 잘 보셔야 돼요. 자, 맥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배우신 상생은 전부 잊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병은 상극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생은 잊으세요. 자, 녹화. 지난 시간에 우리 체질 공부했죠. 네? 그래서 이제 모양을 동그랗게 안 그립니다. 체질을 여기다 같이 그립니다. 그래, 얼굴이 길다고 얘기했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했죠. 예? 오늘 토형인 사람들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했죠. 금형인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수형인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상화형인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요래 그려놓으면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앞으로 요래 그릴 겁니다. 이렇게 상승이 가고 이렇게 상극이 갑니다. 상승은 이제라고 그랬습니다. 병은 상극에서 옵니다. 맥도 상극에서 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현재 내 몸 상태에서 목의 기운이 더 강하고 토의 기운이 모자란 목의 기운이 강하다면 목은 그 강한 기운을 만만한 게 뭐라 그랬죠? 홍어모식이라고 그랬죠. 어디다 화풀이 한다 그랬죠? 그 기운을 그러면 상극적으로 화풀이를 합니다. 현재 내 몸속에서 5가지 이 오행의 기운 중에서 균형이 안 맞고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목의 기운이 넘쳐났다. 그러면은 요 놈을 못 살게 굴어서 여기에 병이 나타납니다. 또 어떤 사유로 해서 토의 기운이 강해졌다. 그러면은 어디다 병이 나타나겠어요? 여기에다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토극수를 해가지고. 또 어떤 사유로 해서 수의 기운이 강하다면 이 수의 기운이 못 살게 구는 것은 만만한 게 요겁니다. 아들, 딸로 굳이 구분하자면 이게 아들을 요래놓고 여기 아들이면 손자잖아요. 만만한 게 손자입니다. 그걸 못 살게 그래요. 인체의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목이라는 게 오행에서 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목은 나무가 아닙니다. 목을 나무로 생각하면 아무 답이 안 나와요. 목은 나무가 아니에요. 목이라는 것은 우주에서 음기와 양기가 순환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음기와 양기가 순환하는 데 나타나는 과정일 뿐인데 어떤 과정이냐? 음기와 양기가 평행을 두고 있는 완만한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은 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목은 원래 성격 자체가 완만해요. 그래서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 선생님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성격도 완만하고 몸도 완만해요. 그래서 운동도 잘하고 그 다음에 성격도 완만해서 인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완만한 기운이요,
넘쳐났다. 그럼 어느 놈 못 살겠구로? 요놈 못 살겠구로? 그러면 토에 병이 생기겠죠. 토에 병이 생기면 토에 이 완만한 기운이 나타납니다. 토에 이 완만한 기운이 나타나요. 토가 나쁠 때 나타나는 맥이 이겁니다. 이 목의 기운이 나타납니다. 맥을 딱 잡아봅니다. 토가 예를 들어서 토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단단한 고자라 그랬죠? 뭔가 뭉치주는 힘이라 그랬죠? 산화하는 힘이라 그랬죠? 발산하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완만한 음양이 균형을 이루게 완만하게 있다가 두 개가 음양이 부딪혀서 폭발해. 산화하는 게 그게 화예요. 이 산화하는 힘입니다.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화하는 기운이 이 어느 날 넘쳐났다. 이 넘쳐난 때는 만만한 게 금이야. 금을 못 살게 됩니다. 그럼 금이 나쁠 때 나타나는 병은 이 산화하는 맥이 나온다. 단단한 고체. 이 산화하고 나면 이들이 다시 뭉친다 그랬죠. 음양이 다시 뭉친다 그랬죠. 뭉치는 힘이니까 단단한 고체예요. 예, 뭉치는 힘. 이 뭉치는 힘이 토의 기운을 어느 날 넘쳐났다. 그러면 이 뭉치는 힘이 못 살게 구는 건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의 병이 들면 어떤 맥이 나와? 단단한 맥이 나온다. 맥을 잡아보면 단단하게 나온다. 자, 그러면 단단하다 못해서 뭐라고 그랬죠? 긴장된다 그랬죠? 예? 진짜 갑자기. 진짜 이거 맞나? 예. 긴장되는 힘이라 그랬죠. 아주 긴장되는. 이 금의 힘이 넘쳐나는 기운이 넘쳐나면 긴장되는 힘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 넘쳐나는 힘이 모살게 구는 걸 목이잖아. 이 목에 긴장되는 맥이 나타나요. 현맥이 어떻게 생겼냐? 자, 쉬운 거 하나만 알려줄게요. 현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딱 잡으면 쫙 뻗었어. 활 현자입니다. 활줄 현자입니다. 현. 활이 여기 있으면 줄 있잖아요. 활대 말고 줄 편하게 생겼어. 요래 생겼어. 활줄 요래 생겼죠. 긴장되게 생겼어. 이 긴장되는 힘에 이 주인이 누군데? 금이 긴장되는. 예? 단단하다 못해서 긴장시키는 그 힘이 금의 힘입니다. 이 금의 힘이 목을 못 살게 구니까 간이 나쁠 때 이런 맥이 나온다. 이게 제일 쉬워서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래 생각하면 돼. 자, 맥을 볼 때 이제 예습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간이 나쁘면 현맥이 나오고, 심장이 나쁘면 구맥이 나오고, 토가 나쁘면 홍맥이 나오고, 금이 나쁘면 모맥이 나오고, 수가 나쁘면 성맥이 나온다. 배웠죠? 이게 예습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러면 자, 이 현맥의 주인이 누군데? 애당초 이 현맥의 주인이 금이에요. 금이 이렇게 현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의 힘을 동맥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홍맥. 홍자 무슨 홍자예요? 이거. 클 홍자예요. 클 홍자. 예? 넓은 홍자고 클 홍자예요. 홍수 할 때 이 홍이에요. 이 홍맥은 뭡니까? 홍맥은 굵죠? 크죠? 부드러운 힘이에요. 이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그랬죠? 목이라는 게. 이 힘이 일어나서 넓고 부드러운 맥으로 나와요. 그래서 맥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간이 나쁘면 현맥이 나오는데 이 현맥은 왜 나왔느냐? 원래 이 현맥이 나오게 된 것은 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의 힘 때문에 현맥이 이렇게 긴장되고 이런 힘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하십니다. 자, 요거 맞아 읽어볼게요.
간과 담 사이의 허실만 보면 맞지만 몸 전체의 허실은 아니다. 금극목에서 현맥이 생겼기 때문에 폐 대장이 실하고 폐와 대장은 실하고 상대적으로 간과 담은 허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 몸 전체에서 현맥이 나온다는 것은 폐 대장은 실하고 간과 담이 상대적으로 허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현맥을 보고 허준 선생은 간이 실하다고 그랬어요. 간이 아픈데 현맥이 나오면 간이 아픈 거죠. 간이 실하다고 했고 사암도인은 간이 허하다고 했어요. 이 기준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현맥이 나왔다면 간과 담에 간담에 정기가 허하고 좋은 기운이 허하고 사기 나쁜 기운이 실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같은 말이죠. 그런데 말이 다른 거예요. 허하다 실의 차이가. 허와 실의 개념이 이렇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병은 정기가 허해서 생기고 또는 사기가 실해서 생깁니다. 응?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같은데 한의학에서 볼 때는 그렇게 정기가 사기의 개념을 놓고 보면 허실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놈 실하네 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형 이제 이 항전 내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형의 일성이면 콤마 이런 거 띄어쓰기는 없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해하기 좋게 넣은 겁니다. 인형의 일성의 맥이 나오면 병제 족소양에 있고 병은 족소양에 있고 일성이 조라는 것은 이 우리나라의 모든 책이 엉터리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급하다는 급할 조자입니다. 사실은 이 조자가 일성이면서 급하면 병이 수소양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급하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이 항전에 그냥 해석해 놓은 책 보면 전부 다 이거 엉터리 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급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조하면 그 맥이 조하면 이랬습니다. 이 조라는 게 거칠면 이거입니다. 인형에서 일성의 맥이 나타난다면 병은 소양의 장부에 있는데 글자를 이제 파란 걸로 써볼까요? 자, 우리 1, 2, 3 배웠죠? 지난 시간에도 1, 2, 3 배웠죠? 1, 2, 3. 자, 양으로서의 일은 소양,